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4살에 여자친구는 32살이며 결혼을 전제로 약 1년 반 정도 만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에서 만나 너무 밝고 쾌활한 모습에 제가 연락처를 받아서 그 뒤로 교제하고 있었는데 이게 단체로 밥을 먹거나 할 때는 몰랐던 많은 문제들이 요즘 들어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쳐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이 나오질 않아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 여자친구는 입이 매우 짧습니다. 정말 심각하게요. 그냥 일반 떡볶이도 못 먹는 정도의 매운 음식, 회를 제외한 모든 해산물, 향신료를 쓰는 중국 요리, 김치를 베이스로 한 음식, 향이 나는 채소류인 깻잎, 마늘종, 고추 등 카레, 짜장, 짬뽕, 라면, 된장찌개, 미역국, 나물, 해초류 등은 전부 못 먹거나 안 먹는 음식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초밥과 치킨, 피자, 파스타, 빵 정도입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거나 하면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혹은 가서 유난스럽게 음식들을 고르고 골라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그 와중에 식탐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아니, 이걸 식탐이 강하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기적이라고 해야 하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급 스시집을 가서 보통 1인당 10만원에서 15만원 선 정도 하는 오마카세를 시키게 되면 양쪽으로 한 종류씩 초밥이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로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피조개, 관자, 고등어, 전복, 청어, 우니, 오징어, 카이센동이나 해산물류가 들어간 모든 요리류 2개씩, 여자친구는 광어 뱃살, 학꽁치, 도미, 참치 적신, 여기부터 회만, 참치 대뱃살, 참치 중뱃살, 새우튀김 2개씩. 저도 참치 좋아합니다. 광어도 좋아해요. 근데 못 먹는 스시는 전부 제 쪽으로 넘겨주고 본인은 딱 먹을 수 있는 것들만 가져갑니다. 심지어 10개 정도 먹은 후부터는 배가 부르다고 회만 살짝 건져 먹고 남은 밥을 장국통에 몰래 숨깁니다. 근데 그게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셰프분들 눈총 받을 때도 많고 스시 말고 사시미로만 드릴까요? 하고 여쭤보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민망합니다. 보통 처음에 못 드시는 종류 있으시냐고 물어보면 다 괜찮다고 달라고 한 다음에 저랑 다 바꿔서 먹습니다. 저는 177에 65kg로 평균 체중에 딱 보통 사람만큼만 먹는데 저렇게 스시집을 한번 가게 되면 보통 정말 식도까지 꾸역꾸역 밀어넣어야 하는 정도가 됩니다. 먹고 나면 맛있다가 아니라 불쾌해서 배불러를 연발하는 상태가 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마카세 말고 단품으로 주문할 수 있는 스시집이나 광어, 연어만 먹을 수 있는 곳을 가려고 하면 또 그런 것들은 대접받는 느낌이 안 들어서 별로라고 합니다.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가장 맛있는 것만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차라리 엄청나게 먹어대면 또 모르겠는데 욕심 부린 만큼의 반의 반도 못 먹는 상태로 늘 저만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레스토랑을 가게 되면 보통 2인 커플이라면 파스타 하나, 리조또 하나, 샐러드나 피자 등 이런 식으로 많이 시키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는 저렇게 시키게 되면 제가 1.4인분, 여자친구가 0.6인분을 먹습니다. 그러면 배가 좀 부르지만 딱 좋은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보통 가게 되면 메뉴 선택을 할 때부터 저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크림 파스타 하나, 로제 리조또 하나, 피자 하나, 샐러드 하나, 사이드 디시 하나, 윙이나 감튀 등 에이드 2개를 시키고 본인은 음식이 나오기 전에 에이드를 거의 다 마시고 파스타 2젓가락, 리조또 3스푼, 피자 한두 조각, 샐러드 약간, 사이드 디쉬 2~3 조각을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피자나 사이드 디쉬는 먹는 것을 애초에 포기하고 샐러드, 리조또와 파스타만 먹게 됩니다. 왜냐면 피자나 사이드 디쉬는 남을 경우 포장이라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식사를 하게 되면 전체 주문한 양의 3분의 1 이상은 무조건 남는다고 봐야 합니다. 포장이라도 되는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국물이나 면, 볶음 요리 등의 메뉴를 먹게 되면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저렇게 먹고 난 뒤에 카페를 가게 되면 저는 커피나 차 종류를 주로 시키고 여자친구는 스무디나 에이드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디저트류를 2개 이상 주문합니다. 카페를 가게 되면 녹차 스무디, 아이스 아메리카노, 롤케이크 1조각, 아이스크림 1개 이런 식으로 주문하는데 저는 단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케이크는 손도 안 대고 아이스크림은 1~2스푼 정도 떠먹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자친구는 스무디 3분의 1, 롤케이크 3분의 1, 아이스크림 3분의 1을 먹습니다. 남는 음식은 저에게 먹어달라고 조르거나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안 가리고 잘 먹는 편이지만 이제는 초밥과 파스타에 너무 물려서 한식이나 매운 음식이 먹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한 번은 정말 야채 곱창이 먹고 싶어서 괜찮다는 허락을 받고 야채 곱창집을 갔었는데 5점 정도를 먹고 나서 치즈만 골라서 먹고는 제가 먹는 걸 구경합니다. 맛있어? 잘 먹는다. 아니야, 난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하거나 먹는 걸 쳐다보는데 정말 체할 것 같더라고요.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허겁지겁 먹고 나서 결국 설빙에 가서 빙수와 떡꼬치, 토스트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 뒤로는 절대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제일 재밌는 점은 이게 단둘이 밥을 먹을 때가 아니면 크게 티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친구네 회사는 여자가 80% 이상이라 식사할 때 다 같이 배달을 시키면 여러 메뉴를 조금씩 나눠 먹고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는 입맛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붙어서 밥을 먹거나 본인 혼자 카페에서 해결할 때도 있어서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 또한 초반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눈치채지 못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식습관이나 취향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또 매번 본인 취향대로만 먹고 싶어 하는데 사실 건강한 식단이 아니다 보니 영양학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만 빼면 취미, 취향, 대화 등 너무 잘 맞는 여자친구입니다. 제가 너무 유난스럽게 걱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먼저 많은 조언과 질타, 관심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댓글은 전부 읽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읽다가 몇몇 댓글에서 머리가 띵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깨닫자 조금 많이 슬퍼졌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혀 배려받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 덧붙입니다. 첫 번째, 데이트 비용의 경우 7대3 정도입니다. 제가 식사를 계산하면 여자친구가 커피나 디저트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오마카세 같은 고급 식사의 경우 주로 제가 기념일이나 보너스를 받아서 먹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 비용의 경우 수입의 차이가 있어 그런 것이지 여자친구가 돈을 안 쓰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는 주로 빵만 먹습니다. 빵이나 곤약면, 과자, 초콜릿 등을 먹거나 파스타 등을 배달시켜 먹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맞벌이인 관계로 어릴 때부터 집에 빵, 과자 등을 많이 사다 주셨는데 조금씩 뜯어서 여러 종류를 먹는 버릇을
그때부터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에게 금전 요구, 고액의 선물 등을 바라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직접 만들어준 테라리움 화분 하나에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로지 먹는 것 하나에만 이상할 정도로 저런 모습을 보이기에 고민한 것이지. 저를 호구 취급하며 빨대를 꽂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길게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정말 먹는 것 딱 하나만을 빼면 여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감성이 풍부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밝고 쾌활하고 대화나 생각도 잘 통하는 배려심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저 식습관이라는 부분이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일까 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게 되거나 하면 지금 저 상태를 유지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번 동감합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만 비이성적으로 집착하는 것 같아 조심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 보겠습니다.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같이 노력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상황이 정리된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견들과 저를 걱정 및 질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추가, 일주일 정도 전쯤에 입 짧은 여자친구로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의 조언과 질타 등등에 정신을 좀 많이 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부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대화와 눈물 등등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서로 합의할 수 없는 선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듯하여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결혼 후의 식사 문제. 제 입장은 내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니 내가 요리해서 먹는 음식은 괜찮은지. 다만 양쪽 입맛에 맞춰 식사를 2번 준비하기는 번거로우니 이때는 같이 준비해서 일을 분담하는 것이 어떤지 이고, 여자친구 입장은 반찬이나 식사까지 다 조리해서 배달해주는 곳이 많다. 본인도 데우거나 조리하는 정도까지는 괜찮다. 본인이 싫어하는 음식의 경우 조리를 하더라도 맛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다만 국이나 찌개, 생선 등 냄새가 강한 음식은 일주일에 1번 정도로 먹었으면 좋겠다 입니다. 두 번째, 외식과 초밥 등에 대한 문제. 제 입장은 지금은 우리가 돈 들어갈 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다소 비싼 음식들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에 자주 먹었지만, 결혼을 한다면 집이나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횟수와 비용을 많이 절감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날이나 기분 전환이 필요한 날 등 한 달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전적으로 자기 선택에 의한 메뉴를 먹자. 여자친구 입장은 오빠와 만나기 전에도 나는 그렇게 먹어왔었다. 한순간에 바뀔 것 같지 않으니 우리 둘의 수입에서 일정 부분 약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내 밥값으로 빼면 안 되겠느냐. 오빠의 용돈과 비슷한 비율로 해서 나는 어차피 옷이나 다른 부분에서 제출하는 부분이 거의 없으니 그렇게 하고, 식사를 할 때 1인분을 준비하고 나는 따로 포장이나 배달해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겠다. 외식은 기념일에 특별하게 나가서 먹는 것 이외에는 안 하도록 하겠다 입니다. 세 번째,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 제 입장은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 나는 그렇다 치고 본인은 요리 자체를 해줄 수 없다면 영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엄마가 먹지 않는 음식들을 강요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자친구 입장은 요즘은 정말로 이유식부터 연령별로 나오는 모든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다. 성장기에 맞춰서 영양학적으로 다 밸런스 있게 준비해준다.
인건비 등등을 다 따져봤을 때 만드는 것과 사먹는 것에 드는 비용은 비슷한 셈이다. 그리고 내가 티나지 않게 노력할 것이고 아기의 영양에는 문제가 없게 나도 내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입니다. 대충 이런 식이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일단 요리나 가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수입이 여자친구의 2배 정도로 더 높기 때문에 둘 다 아기를 낳게 되면 여자친구가 전업주부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말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지 물어본 것이고요. 저는 한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자친구가 기름 냄새나 비린내 등등의 냄새에도 조금 민감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파스타와 리조또, 빼빼로 이외에는 만들어준 적이 없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 방법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고 정리되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위의 이유로 헤어지려고 했을 때 여자친구의 반응은 왜 여태껏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느냐? 왜 불편했을 때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오빠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감정이 골마 터지고 나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바꾸거나 노력할 시간조차 주지 않느냐? 라고 했습니다. 저 말에 저도 잘못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콩깍지가 씌어서든 배려여서든 이런 식으로 이별이 오기 전에 서로 조율을 했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허전하네요. 다시 한번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민망하지만 인터넷 익명 사이트니 적어봐요.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부잣집 딸입니다. 적으면서도 괜스레 민망한데 양해 부탁드려요. 얼마나 부잣집이냐면 한 달 카드를 한도 몇천만 원짜리를 받아서 써요. 자랑글도 아니고 부잣집이란 단어 어감을 제가 쓰는 게 민망한데 제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니 이해해주세요. 카드 몇천만 원을 매번 다 쓰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써도 용돈일 만큼 집이 잘 살아요. 부모님은 많이 베풀고 사시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접해서 그런지 나눔에 거리낌 없고 저도 많이 베풀고 살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많이 호구인가 라는 생각과 세상에 현타 같은 게 왔습니다. 돈이 많아도 저처럼 사는지 돈이 많으면 저처럼 그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친이 있는데 저에게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백화점 가면 비싼 옷도 제멋대로 사요. 수입 명품 의류 좋아합니다. 비싼 거라고 꼭 오래 입지도 않고 디자인이 독특해서 몇 번 입고 그럽니다. 자기 만족이 커요. 작년 가을엔 남친 만난다고 즉흥적으로 가볍게 블라우스 한 개 70만 원, 치마 100만 원, 자켓 170만 원가량 쇼핑을 했는데 남친이랑 데이트하던 중에 어떤 매장에서 저랑 비슷한 자켓을 8만 원쯤에 판다고 걸린 것을 봤어요. 소재는 다르겠지만 똑같은 디자인과 색감이라 남친이랑 같이 보고 놀랐습니다. 저보고 돈 낭비했다고 하면서요. 그때부터 제가 돈 쓰는 패턴에 관심을 갖는데 남친의 결론은 제가 돈을 막 쓴다고 합니다. 남친은 저처럼 부잣집은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저는 친구들을 만날 때도 다 제가 밥 사요. 남친은 그런 제 모습에 속상하기도 하대요. 호텔 뷔페 10만 원 넘는 거 제 친구 3명 데려가서 3명의 밥값을 제가 다 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익숙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받는 게 익숙한가 봐요. 그 중에 한 친구는 대놓고 저에게 매번 받아먹습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이 친구에게 전생에 빚을 지었나, 그래서 갚으려고 돈 쓰나,
이렇게 위안 삼을 정도로 늘 제가 매번 밥을 삽니다. 그게 저는 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해요. 돈 많으면 돈 있는 사람이 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매번 친구들 밥 사주고 또 친구들한테 싼 거 사주긴 싫어서 매번 비싼 밥만 비싸고 좋은 스테이크 집이나 호텔 뷔페나 레스토랑을 가서 매번 밥값 몇십만 원 깨집니다. 그렇게 돈 써도 고맙단 말도 제대로 못 들어봤고 별다른 보답도 못 받아봤어요. 아, 명품 선물 해줬을 때는 고맙다고 합니다. 작년에 친구 생일에는 부담 안 가게 몇십만 원짜리 명품을 선물해줬는데 저는 생일 선물도 못 받았어요. 그때 남친이랑 여행 중이라 연락을 잘 못했거든요. 생일이라고 알리지를 않았더니 축하를 안 해주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이렇게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는데도 매번 누군가에게 뭐 사줄까 고민을 하며 또 돈을 써요. 근데 제 남친은 부담스럽다고 돈 절대 못 쓰게 하고요. 남친이 바쁘거나 점심시간엔 매번 제가 비싼 곳에서 친구들과 밥 먹으니 개모임이라도 하나 더치페이 하겠지 사이 좋구나 생각했대요. 근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다 내가 사는 거라고. 매번 그랬다는 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요. 몇 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돈이 많아서 매번 돈 쓰던 저와 마땅한 보답을 못 받는데도 좋다는 제가 많이 호구일까요? 보답을 바라고 돈 쓴 게 아니라서 저는 괜찮아요. 근데 남자친구의 반응도 그렇고 또 저에게 매번 봤던 친구들의 마음이 정말 저를 물주, 호구로 삼은 거라면 그냥 좀 씁쓸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외제차를 타고 다녔는데 돈 보고 접근하거나 돈 뜯어가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질투도 여러 번 당해봐서 주변에 사람을 잘 안 두기도 하고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돈 계산 안 하고 그냥 써요. 친구인데 비싼 밥값과 비싼 선물쯤은 제가 매번 퍼줘도 괜찮은 걸까요? 이런 경우도 호구인 걸까요? 근데 제가 돈이 많으니 난 돈 많아서 괜찮아 라고 위안 삼고 베푸는 게 좋아서 그런 건데 아무 대가 없이 돈 쓰는 게 좋고 편해서 그런 건데 잘못된 걸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호구인가요? 제가 친구에게 돈 쓰는 게 좋아도요. 헷갈려요. 모르겠습니다. 추가. 좋은 의견 달아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의 상황을 읽고 무턱대고 돈 관리 못한다, 경제관념 없다, 부잣집은 안 그런다 이러시는데 우선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시네요. 평범한 사람들의 기준과 일반 중산층 분들의 입장에선 제가 돈 쓰는 방식이 사치일 수도 흥청망청 쓰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관념 없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월 200버는 가정에서 용돈 50만 원 받고 매달 그렇게 다 쓰면 경제적이고 알뜰한 거고 월 2억 버는 가정에서 용돈 2천만 원 받고 매달 다 쓰면 경제관념이 없는 건가요? 오히려 용돈 매달 2천만 원 받고 다 쓰는 사람이 더 경제적이에요. 부자들은 돈 그렇게 안 쓴다 여러 의견들을 보니 본인들 월 200번은 잣대에 대입하신 것 같아 답답합니다. 부자들은 더 써요. 아는 언니는 카지노에서 하루에 몇 억씩도 쓰고요. 하루에 1억 잃고도 재밌는 게임 했다고 잘 논다고 이러고 놀아요. 그리고 제 수준에 맞는 주변 지인들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판에서 여기 글 쓸 때는 제가 호구인가 고민이니 매일 얻어먹는 친구의 상황만 이야기를 쓴 것이고요. 도대체 밥 한 끼 얼마나 한다고 돈 관리 못한다 이러는지 그런 사람들 생각이 답답해요. 돈 200억 가진 사람이 10억짜리 차 샀다고 사치인가요? 돈 1억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넘는 차 잘 사던데 말이죠. 1억 안 가진 사람도 더 비싼 차 타던데요. 제 이야기를 각자 현실에 대입하여 누가 저렇게 돈 쓰냐 하는 게 저는 너무 답답하네요. 부잣집에서 뭐 경제교육을 더 잘 지킨다고요. 저 경제교육 잘 받았고요. 제 돈 쓰는 입장을 평범한 일반적인 월급 기준에 적용하시는지 답답합니다. 하루에 1억 넘게 잃고도 또 놀러 간다고 카지노 간다는 언니는 대역 죄인인가요?
그런 씀씀이에 비해 밥값 한 끼 비싸봤자 몇십만 원 제가 쓰고 싶어서 좋아서 쓴 거예요. 그저 부모님이 버시는 돈 중에 남는 돈, 제가 부모님 일 도와드리고 용돈 겸 받는 돈이 그것이고, 한도 몇천만 원짜리 카드는 제가 독립해서 살기도 하고 부모님이 남는 돈 딸을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이 저에겐 좋은 것들이 친구와 밥 먹는 것이고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매번 돈을 썼던 건 제가 편해서입니다. 제가 2천만 원짜리 가방 들 때 친구는 2만 원짜리 에코백 들고 다니는데 오히려 그 모습이 예뻐 보이기도 했고, 친구가 1년 동안 열심히 적금 부을 때 저는 몇 시간 쇼핑으로 하루 만에 다 쓰는 돈이라서 그런 상황을 봤으니까요. 제가 돈 쓰는 게 좋았고 편해서 계속 쓴 겁니다. 제가 저의 상황을 일부분만 적은 것이기에 일부분만 보고 오해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타인은 저를 모르고 제 상황 일부분만 적은 것이니까요. 저에게 매번 얻어먹는 친구는 제가 힘들 때도 곁에 있어준 친구입니다. 다만 짠순이에 구두쇠 같다는 점이 있지만요. 저는 매번 100만 원 넘는 구두 신을 때 친구는 운동화 몇 년도 신어요. 꾸밀 때는 보세 구두나 저렴하면서 예쁜 거 사고, 저라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러면서도 예쁘고 잘 꾸미는 친구를 보고 자신있게 사는 모습에 전 그 모습에 신기하기도 하고 예뻐 보였어요. 저랑 친구는 돈 씀씀이가 차이가 많이 커요. 이런 차이에 제가 돈 쓰는 게 당연했고 편했어요. 그게 몇 년이 지나고 쌓이니까 익숙해졌고 저에게도 습관이 됐어요. 친구가 10만 원짜리 밥 사준다면 저는 부담될 것 같아요. 돈에 쪼달리는 친구란 거 아니까요.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편해서 쓴 거예요. 제가 비싼 밥 먹고 싶은 거라 얼마 안 하는 돈 쓴 거고요. 그래서도 적었지만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고 질투도 받아봐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했어요. 돈이야 제가 더 많으니 제가 쓴 것이고 밥값쯤이야 제겐 얼마 안 해요. 어느 날은 제 거 2천만 원쯤 쇼핑하고서 기분 내고 싶어서 혼자 가긴 그러니까 비싼 밥 사 먹을 여유 없는 친구 불러서 밥 20만 원치 먹고 제가 사는 거 얼마 안 하잖아요. 남들은 계산하며 살 때 전 친구들에게 돈 안 따지고 내가 베풀고 나누고 그게 좋았어요. 밥값 얼마 안 하잖아요. 아무리 더치페이가 활성화됐다고 해도 남자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면 남자가 여자한테 반하면 여자에게 돈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자는 성의 표시를 한다고 해도 남자는 90% 이상 돈 쓸걸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 여러 나라들은 더 해요. 이런 상황에서 매번 밥 사는 남자는 호구를 넘어서 멍청이고 바보인가요? 밥 매번 사는 걸로 경제관념 없다고 부잣집이 왜 그러니 이런 말들.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건가요? 제가 매번 돈 쓰고 보답 못 받고 호구인 게 문제고 그게 고민인 건데 누가 돈을 그렇게 쓰냐며 경제관념이 없다 그렇게 시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요. 너무 답답하네요. 본인들의 생각과 기준과 본인들의 수입을 그저 제가 남는 돈을 쓰는 게 좋아서 쓰는 게 부잣집은 안 그런다니요. 아니요. 부잣집은 저보다 더 쓰는 경우도 많아요. 몇 억 귀금속에 몇 억 코트에 고작 밥값 얼마나 한다고요. 제가 좀 친구들에게 돈을 계속 써서 호구인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게 고민이지. 경제관념 없다. 이렇게 이해 못할 수준은 아닌데 글 적으면서도 답답하네요. 밥값 얼마 한다고요. 편의점에서 매번 추파추스 캔디나 과자 사서 친구에게 너 이거 먹어 라며 매번 전해주는 수준이 제가 비싼 밥 먹는 수준이랑 비슷해요. 저는 그게 좋아서 썼어요. 제 입장을 얼마나 더 설명해야 될까요? 그리고 친구가 생일 축하 안 해줬다는 건 제가 여행 중이라 말을 안 하기도 했고 그전엔 작은 보답이라도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준 친구고요. 집밥 만들어서 주는 친구도 있어요. 꼭 돈 때문에 붙어 있고 돈이 목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돈 많은 제가 자연스럽게 썼고 그게 편해서요. 저는 비싼 밥 먹고 싶은데 친구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라서 제가 비싼 곳에 가고 싶으니 제가 쓴 거예요. 남들이 친구들한테 새콤달콤 사주는 거랑 그게 저에게 비슷한 수준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친구들 잘 안 보고요. 저와 비슷한 경제 수준인 친구 지인 여럿 있어도 편하고 마음 맞는 친구라서 제가 힘들 때도 있어준 친구들이라 계속 본 거예요. 제가 글 쓴 거에 이상한 문제는 없는데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니고 입장이 아니라 이해 못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월 2억 벌고 월 2천을 짜투리 군것질로 쓰는 사람 입장과 월 200 버는 사람은 다르니까요. 제 글을 보고 어휘력 뭐라고 하시는데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는데 괜히 시비 걸고 꼬투리 잡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동안 수많은 질투 받아봤는데 사람들 심성이 그런가 봐요. 그렇게라도 깔아내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두서없이 제 상황을 일부분만 적어서 그런가요? 제 경험, 고민 상황 일부분만 적은 것이고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돈 재고 따지고 계산하는 분들은 완전히 이해 못하실 수도 있네요.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비꼬아서 흠잡으려는 게 아닌 진심으로 비판이나 쓴소리 해주신 분들은 고맙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동생이 몇 달 전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한참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며 제 남동생은 지금 20대 후반이고 저와는 3살 차이가 납니다. 저희 아빠가 저 고등학생, 남동생 중학생 때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저희 둘을 혼자 키우셨어요. 아빠가 조그만 가게 하고 계셨던 걸 엄마가 이어서 해서 금전적으로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여자 혼자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계실 땐 안 그랬는데 아빠 그렇게 되신 후로 엄마가 힘드셔서 그런지 제 동생을 엄청나게 아끼면서 챙기면서 키웠고 큰딸인 저한테는 여러모로 요구하는 것도 많았고 의지도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거 관련된 얘기도 정말 많은데 다 하자면 끝도 없고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대학 1학년인 제가 방학 내내 알바해서 벌어온 돈을 엄마가 힘들다고 해서 다 드렸더니 고등학생 동생한테 전부 용돈으로 줬던 적이 있어요. 대충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대충 넘어가고 중요한 건 엄마가 동생을 그렇게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저까지 고생시켜가며 정말 애쓰셨다는 소리예요. 저는 엄마가 밉진 않고 그냥 불쌍합니다. 애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동생이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문제는 돈이었는데 제 동생이 시험 준비를 했지만 결국 안 됐고 그냥 회사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사회 초년생이나 마찬가지여서 결혼 자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나 엄마도 조금 천천히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올케네 집 쪽에서는 결혼을 서두르는 상황이었고 제 남동생은 이 여자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결혼 못하면 차라리 생을 마감한다며 난리를 치고 식음을 전폐하고 집안을 뒤집어 엎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살든 말든 냅두라고 했는데 엄마는 귀하게 키운 아들이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럽고 그랬나 봐요. 그전부터 엄마가 무릎이 아프셔서 가게를 정리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이셨어서 결국 엄마가 가게랑 지금 사는 집까지 다 정리해서 그 돈을 동생한테 주는 대신 동생이 엄마를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저는 가게는 몰라도 집은 그냥 냅두라고 반대했는데 가게가 작은 동네 가게라 돈이 얼마 안 돼서 동생이 그 돈 갖고는 택도 없고 어쩌고 했다나 봐요. 어쨌든 엄마가 준 돈으로 동생네는 대출 없이 꽤 깔끔한 방 3개짜리 아파트 전세를 구했어요. 지방이라 집값이 많이 안 비쌉니다.
대신 동생이 어머니 모시는 것만큼은 확실히 하기로 하고 돈 줄 때 올케도 불러서 그거 확인 제대로 받아둬야 한다고 엄마한테 말했는데 그런 거 말 못하겠다 하시길래 제가 결혼 전에 따로 둘 불러서 밥 사주면서 어머니 모셔야 하는 거 알고 있냐고 확인도 받았습니다. 올케는 웃으면서 네 알죠 했고요. 이만큼 썼으면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집을 미리 팔아버려서 엄마는 작은 삼촌네에서 잠깐 신세지는 상황이셨고 식 올리고 동생네 살기 시작하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동생이 갑자기 신혼이니까 삼촌네에서 한 달만 더 계시라고 통보식으로 엄마한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부터 느낌이 쎄했어요. 너 약속한 거랑 말이 다르다고 제가 뭐라고 했는데 누가 안 모신다고 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아무리 그래도 신혼이 어쩌고 하고 엄마도 또 저한테 너 동생한테 그러지 좀 말라고 하셔서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신경 끄고 있었는데 2달이 되도록 언제 모셔간다는 말도 없습니다. 여전히 엄마는 삼촌네에서 눈칫밥 먹고 계시고요. 이미 이사랑 다 했는데 조금만 더 자리 잡히면 알아서 엄마 모셔가겠다던 동생은 지난주에 갑자기 타협하자면서 자기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모시자는 개소리를 하길래 욕하고 끊었고요. 참고로 저는 대학 장학금 전부 받고 다녔고 용돈도 제가 벌어 썼으며 독립할 때도 엄마한테 손 벌린 적 없고 20살 이후로 엄마한테 받은 거 없습니다. 오히려 동생 시험 준비하는 동안 엄마 다리 수술 한번 하셨는데 그 돈도 제가 다 냈습니다. 동생이 된다는 핑계라는 게 자기 부인이 반대한다. 엄마랑 같이 어떻게 평생 사냐고 했다. 이런 소리라 올케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봤는데 아예 씹는 게 제 생각엔 저를 차단한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못 살겠으면 받아갔던 돈을 다 뱉던가 아니면 지금 사는 그 집 엄마 돈으로 다 한 거니까 너희 부부가 방을 빼고 엄마 사시라고 해도 그냥 상황이 어쩌고 하면서 회피하기만 합니다. 삼촌네도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고 딸들이랑 살고 계셔서 엄마가 언제까지 계실 수도 없고요. 저희 집에서 계시기에는 좁아서 불편하기도 한데다가 솔직히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상황이고 나발이고 당연히 약속대로 동생이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엄마한테도 이제 어쩔 거냐 내가 확실히 하랬지 집은 주지 말랬지 말했는데 엄마는 그냥 네 동생이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데 곧 연락 주겠지 어떻게 하겠지 이러고 계신 상태고요. 그냥 다짜고짜 짐 싸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하시겠대요. 엄청 우울해 하시면서도 저보고 동생 욕하지 말래요. 속 터져서 미치겠어요. 삼촌네 딸, 제 사촌들은 다 순에 빠졌고 제 동생 원래 그렇게 무책임한 것도 알아서 저한테 그냥 언니 오빠가 뭐래 고모 안 모셔간대 하고 마는데 제가 쪽팔리고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엄마가 불쌍하기도 한데 그것보다도 동생이 너무 괘씸해서 저는 동생을 꼭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엄마가 가만히 계시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니 부양 의무, 불이행 소송 어쩌고 그런 것도 있던데 이건 엄마가 걸어야 하는 거겠죠. 맘 같아선 동생네 회사에 찾아가서 엄마 등골 빼먹고 내팽개친 불효자식 새끼라고 개망신을 주든 지금 사는 아파트 앞에 몇 동 몇 호 부부가 우리 엄마 돈 가져가 놓고 나몰라라 한다고 현수막을 걸든 뭐라도 하고 싶어요. 추가, 생각보다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 의견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답답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동생을 망신시키고 싶었던 건 엄마가 불쌍해서보다도 동생이 너무 밉고 걔가 그 돈을 다 날로 먹은 게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엄마는 자식 잘못 키운 죄 받는다고 쳐도 동생은 엄마 등쳐먹고 돈 정부 챙기는 거니까 그게 화나서요.
저 어영부영 제가 엄마 모실 생각만큼은 절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일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만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이 동생네 삼촌네랑은 지역이 아예 달라서 엄마가 무턱대고 오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려면 오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안 받아줄 겁니다.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꼭 새기면서 마음 단단히 먹을게요. 그리고 오래 사귄 남자친구도 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으고 있습니다. 엄마 수술비 내드렸던 건 솔직히 지금은 후회되긴 하는데 그땐 제가 어려서 마음이 약하기도 했고 마음으로 이게 집에 쓰는 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냈습니다. 그 마음 지키면서 살려고 해요. 아주 연을 끊으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건 당장 할 건 아닌 것 같고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끊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긴 했습니다. 그냥 저는 엄마가 불쌍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빠가 너무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밤에 우시거나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서 받은 것도 없는데 왠지 마음속에 빚이 있었고 늘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 혼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신 건데 어쩌겠어요. 이제 더는 신경 안 쓰고 참견도 안 하고 현명하게 손해 안 보면서 살도록 할게요. 다들 조언 감사합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